전 재산은 큰아들에게 상속한다. 차가운 유언장을 받은 딸은 분노했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끝까지 날 인정 안 하셨네. 하지만 49제 날 우연히 묘비 뒷면을 본 순간 내 딸 유정아, 내 눈에는 내가 가장 큰 자랑이었다. 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서울 시내 대형 장례식장, 국화향이 가득한 빈소 안에서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유정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표정하게 서 있었어요. 사업가로 성공한 아버지 이정산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유정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고인의 따님이시죠?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조문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유정은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43살의 유정은 부동산 개발업으로 나름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만큼은 늘 서먹했거든요. 언니 많이 힘들죠? 오빠 진우가 다가와서 유정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진우는 평생 아버지 곁에 머물며 효도한 아들이었습니다. 반면 유정은 대학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혼자 사업을 시작했고 아버지와는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괜찮아요, 오빠. 유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보다는 평생 제대로 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더 컸거든요. 장례 이틀째 유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유언장 공개를 위해 왔습니다. 유정은 별다른 기대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차피 모든 재산은 장남인 진우에게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가 봉인된 유언장을 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이정산의 유언장입니다. 나의 전 재산은 큰아들 진우에게 상속한다. 회사 경영권과 부동산, 예금 모두를 포함한다. 유정은 예상했던 내용이라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작은 부동산 하나라도 남겨주지 않다니. 역시 아버지는 끝까지 날 딸로 인정 안 하셨구나. 진우는 미안한 듯 유정을 바라봤지만 유정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오빠. 전 이미 제 몫은 스스로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한 번이라도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랐거든요. 그날 밤 유정은 혼자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고요한 빈소에서 유정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유정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아버지는 늘 바빴고 집에 있을 때도 진우에게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우야, 공부 잘하고 있니? 아버지 회사 물려받을 준비해야지. 반면 유정에게는 여자는 공부보다 얌전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대학교 졸업 후 유정이 서울에서 독립하겠다고 했을 때도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사업을 해? 시집이나 잘 가라. 그 말에 상처받은 유정은 아버지와 크게 다퉜고 그 후로는 거의 연락하지 않으며 살았어요. 유정이 부동산 개발업으로 성공해서 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로부터는 축하 인사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진우를 통해 여자가 너무 나서는 것 같다는 말만 전해 들었죠. 저도 아버지 딸인데 왜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유정은 영정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엄숙한 표정으로 유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발인식이 끝나고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어요. 유정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관이 들어간 연구차를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아버지와 저와의 인연도.
공동묘지에 도착해서 하관식이 진행될 때 유정은 관 위에 한 송이 국화를 올렸어요.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겠습니다. 유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어요. 하관이 끝나고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이정산 지묘라고 새겨진 검은 화강암 묘비였어요. 유정은 묘비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돌아서려던 유정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문득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지만 결국 끝까지 받지 못한 채 이별하게 된 거였어요. 좋아요. 이제 저도 마음 접겠습니다. 유정은 고개를 돌려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앞으로는 아버지 생각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유정에게 예상치 못한 진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49일이 지났습니다. 유정은 서울의 사무실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검토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의식적으로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49제라고 하셨죠? 비서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정대로 진행하세요. 유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언가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늦게 유정은 갑작스럽게 결심했습니다. 미영 씨, 오늘 일정 취소하고 잠깐 다녀올게요. 어디 가시는데요? 아버지 묘소에 잠깐 들러야 할 것 같아요. 유정은 차를 몰고 공동묘지로 향했어요. 49제를 맞아 찾아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 정리를 위해서였죠.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끝내자. 오후 5시경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시간에 묘지에 도착했어요. 평일이라 그런지 묘지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성묘하러 온 사람들이 보일 뿐 대부분 고요했어요. 아버지의 묘소 앞에 서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버지, 49제네요. 오빠는 따로 법사를 불러서 제를 지냈을 텐데 저는 그냥 인사만 하고 가겠어요. 유정은 묘비 앞에 놓여진 국화 한 송이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마음 정리했어요. 더 이상 아버지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을 거예요. 유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 섭섭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왔어요. 유정의 머리카락이 날리면서 시야가 가려졌습니다. 머리카락을 정리하려고 고개를 돌리던 순간 묘비의 뒷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뒷면에 뭔가 있네. 유정은 호기심에 묘비 뒤로 돌아갔어요. 앞면과 달리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봐야 했어요. 내 딸 유정아, 내 눈에는 내가 가장 큰 자랑이었다. 유정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아버지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유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몇 번이고 묘비를 확인했어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새겨진 글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자랑스러워하셨다고? 유정은 혼란스러웠어요. 평생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이런 문장을 남겼다니. 언제 새긴 거지? 왜 앞면이 아니라 뒷면에? 마침 멀리서 묘지기가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정은 급하게 묘지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정산 씨 묘비에 대해 물어볼 게 있는데요. 아, 이정산 회장님 말씀이세요?
묘지기는 유정을 알아봤어요. 따님이시죠? 그분 묘비 어떤 거 궁금하신가요? 뒷면에 새겨진 글 말인데 언제 새겨진 건가요? 묘지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 문장 말씀이시군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직접 오셔서 부탁하셨어요. 일주일 전에요? 네, 묘비 제작할 때 그 문장 하나만은 꼭 뒷면에 새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오빠, 진우도 알고 있는 건가요? 유정이 물어보자 묘지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특히 아드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요. 유정은 더욱 놀랐어요. 왜 비밀로 하라고 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표정이 정말 진지하셨어요. 그 문장을 새기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이셨거든요. 묘지기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회장님께서 그 문장을 직접 종이에 써서 주셨는데 손글씨가 정말 정성스러웠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신중하게 쓰신 것 같더라고요. 유정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직접 와서 자신에 대한 메시지를 남겼다니. 혹시 그때 다른 말씀은 안 하셨나요? 글쎄요. 아, 맞다. 회장님께서 내가 평생 잘못 살았다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묘지기의 말에 유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요?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확실해요. 워낙 인상 깊었거든요. 그렇게 성공하신 분이 그렇게 후회하는 표정을 짓는 걸 처음 봤거든요. 유정은 다시 묘비 앞으로 돌아갔어요. 뒷면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내 딸 유정아, 내 눈에는 내가 가장 큰 자랑이었다. 이번에는 그 문장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정말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던 건가요? 유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자신을 가장 자랑스러워 했다니.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왜 평생 그런 말 한 번 안 해주셨지? 왜 차갑게 대하셨던 거지? 유정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다면 왜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뭔가 더 있을 거야. 아버지가 이런 메시지를 남긴 이유가 있을 거야. 유정은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서 묘지가 어두워질 때까지 유정은 묘비 앞에 서 있었어요. 49일 동안 마음을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진실이 뭔지 알아내겠어요. 묘비에서 발견한 메시지 때문에 유정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만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내 딸 유정아, 내 눈에는 내가 가장 큰 자랑이었다.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장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비서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미영 씨, 오늘 오후에 약속 없죠? 네,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그럼 아버지 집에 좀 다녀와야겠어요. 유정은 아버지가 살던 집으로 향했어요. 큰 기와집이었는데 지금은 진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서재만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서재에 뭔가 단서가 있을까? 누나, 갑자기 웬일이세요? 진우가 놀라며 유정을 맞았어요. 오빠, 아버지 서재 좀 볼 수 있을까? 서재요? 왜 갑자기? 진우는 의아해했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 유품 중에 제가 가져갈 만한 게 있는지 보려고요. 유정은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어요. 진우가 묘비 뒷면의 메시지를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서재는 장례식 이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책장에는 경영 서적들이 가득했고 큰 책상에는 아버지가 쓰던 만년필과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아버지다웠어. 모든 게 정돈되어 있네. 누나, 천천히 보세요. 저는 거실에 있을게요. 진우가 나가고 유정은 혼자 서재를 살펴봤어요. 우선 책상 서랍부터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회사 관련 서류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유정의 눈에 익숙한 것이 들어왔어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였습니다. 유정에게라고 적힌 아버지의 손글씨였어요. 이게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니 유정아, 생일 축하한다로 시작하는 생일 편지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유정이 25살 때였어요. 이상해. 아버지가 제 생일에 편지를 보낸 적이 없는데? 유정은 계속 편지를 읽어봤어요. 올해도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울에서 혼자 사업 준비한다며? 아버지는 걱정되지만 내 의지를 믿는다. 유정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받은 적이 없는 편지였거든요. 다른 편지들도 확인해 보니 모두 유정의 생일마다 쓴 편지들이었어요. 26살, 27살. 계속해서 매년 썼던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매년 제 생일 편지를 쓰셨다고? 그런데 왜 보내지 않으셨지? 편지 내용들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아버지는 유정의 근황을 자세히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다고 들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내 성격상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올해는 첫 번째 건물을 성공적으로 분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유정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었어요. 서랍 깊숙이에서 스크랩북 하나를 발견했어요. 표지에는 유정이 기사 모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유정이 신문에 나온 모든 기사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부동산업계 신인상 수상, 여성사업가 유정 씨의 성공 스토리, 서울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 성공 이끈 젊은 여성 대표 유정과 관련된 모든 기사가 빠짐없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각 기사 옆에는 아버지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다. 자랑스러운 내 딸. 아버지는 유정의 모든 성과를 기록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유정은 스크랩북을 보며 흐느꼈어요. 아버지, 이렇게 제 일을 챙겨보고 계셨던 거예요? 평생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의 가장 큰 팬이었던 거였습니다. 서랍 맨 아래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어요. 유정에게 마이너스 마지막 편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봉투를 열었어요. 내 딸 유정아,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평생 내게 차가운 아버지였던 것이. 하지만 그것은 내 방식의 사랑이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내 오빠 진우는 어려서부터 질투가 심했다. 내가 똑똑하고 당당한 것을 견디지 못했다. 만약 내가 너를 공개적으로 예뻐했다면 진우가 너를 더 미워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차갑게 대하기로 했다. 내가 상처받는 것보다는 집안이 화목한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유정은 편지를 읽으며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아버지는 진우와 자신 사이의 갈등을 우려해서 일부러 거리를 두었던 거였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유정아,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다.
내가 혼자 힘으로 성공한 모습을 보며 매일 뿌듯했다. 비록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마음만은 항상 내 편이었다. 진우는 유정을 질투하고 있다는 아버지의 일기도 발견했어요. 날짜별로 적힌 일기에는 진우가 유정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던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또 유정이 성공 기사를 보고 짜증을 냈다. 진우는 왜 누이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는 걸까? 내가 유정이를 더 챙겨주고 싶지만 진우 때문에 어렵다. 유정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의 차가운 태도, 유산을 모두 진우에게 준 것,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편지들과 일기를 읽은 유정은 며칠 동안 혼란스러웠어요. 모든 것이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달랐거든요.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했고 진우는 자신을 질투했다는 사실. 그리고 유산을 진우에게 모두 준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 하지만 정말일까? 혹시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해석한 건 아닐까? 유정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진우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마침 진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누나, 시간 되면 저녁 한번 먹을까요? 요즘 바빠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좋아요, 오빠. 저도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랬어요. 그날 저녁 두 남매는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만났어요. 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누나, 요즘 사업은 어때요? 그럭저럭이죠. 오빠는 회사 인수인계 잘 되고 있어요? 네, 아버지가 워낙 체계적으로 해놓으셔서 어렵지 않아요. 진우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유정은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진우에게 모든 것을 물려준 이유를 알았으니까요. 오빠, 솔직히 물어볼 게 있어요. 유정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뭔데요? 아버지가 저한테 유산을 하나도 안 준 거 정말 아버지 뜻이었나요? 진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궁금해서요. 작은 부동산 하나라도 남겨주실 법한데 싶어서. 누나는 이미 성공했잖아요. 굳이 아버지 유산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진우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유정은 진우의 반응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죠. 한 번도 인정받은 기분이 안 들었거든요. 유정이 솔직하게 말하자 진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누나, 아버지가 누나를 안 좋아하신 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아버지 나름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진우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하지만 유정은 더 구체적인 답을 원했습니다. 오빠, 혹시 아버지가 저에 대해 다른 말씀하신 적 없어요? 다른 말씀이요? 제가 서울에서 성공했을 때나 신문에 나왔을 때 말이에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가끔 누나 기사 보시면서 대견해 하시긴 했어요. 정말요? 유정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을까요? 글쎄요. 아버지 성격이 원래 표현을 잘 안 하시잖아요. 진우는 여전히 구체적인 답을 피하고 있었어요. 유정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해주세요. 혹시 오빠가 저를 질투한 적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진우가 당황했어요. 질투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진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사실 맞아요. 뭐가요? 제가 누나를 질투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유정은 진우의 고백에 놀랐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게 되니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누나는 뭘 해도 잘하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하지만 아버지는 오빠만 예뻐하셨잖아요. 그건 제가 부탁했거든요. 진우의 고백에 유정은 더욱 놀랐어요. 부탁했다고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누나보다 저를 더 사랑해달라고 떼를 썼어요. 누나가 너무 똑똑해서 자꾸 비교당하는 게 싫었거든요.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저를 배려해서 누나한테는 일부러 차갑게 대하신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유정은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아버지의 편지에서 읽은 내용이 사실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유산도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누나는 이미 성공했으니까 저만 도와달라고. 진우는 계속 고백했어요. 사실 아버지는 누나한테도 뭔가 남겨주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반대했거든요. 어차피 누나는 돈이 많으니까 굳이 필요 없다고. 오빠, 유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진우를 미워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정말 저를 사랑하셨던 건가요? 당연하죠. 아버지가 누나 얘기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신문에 누나 기사 나올 때마다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진우의 말에 유정은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한 번도 미안해요, 누나.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나가 우쭐해진다고. 진우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유정은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했지만 진우를 배려해서 표현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진우는 질투심 때문에 아버지와 자신 사이를 막았던 것. 오빠,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유정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안타까웠습니다. 이 모든 오해가 없었다면 아버지와 좀 더 가까웠을 텐데. 누나,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진우가 사과했지만 유정은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됐어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 하지만 유정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생겼어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 진우와의 대화 후 며칠이 지났지만 유정은 여전히 무언가 빠진 조각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편지들과 진우의 고백으로 많은 것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저만을 위한 무언가를 남기지 않으셨을까? 그날 오후 유정은 다시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놓친 게 있을 거야. 책장 사이사이 서랍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다른 편지들과 달리 두꺼운 갈색 봉투였습니다. 겉면에는 유정에게 마이너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유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산림 소유권 계약서? 아버지 명의로 된 산 하나의 소유권 증서였어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살리 산 47번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면적은 약 3만 평 정도 되는 작은 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이런 산을 사셨지? 소유권 취득 날짜를 보니 유정이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한 해였어요. 그때부터 15년 동안 아버지가 혼자 관리해온 땅이었습니다. 왜 이런 산을 사셨을까? 개발 가치도 없어 보이는데. 서류 뭉치 안에서 또 다른 종이를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유정아,
이 산은 너만을 위한 곳이다. 내가 힘들 때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 아버지가 저만을 위한 산을 준비하셨다고? 유정은 믿을 수 없었어요. 메모에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개발해서 돈을 벌라는 게 아니다. 그냥 너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란다. 매년 내 생일마다 이 산에 올라가서 너를 생각했다. 언젠가는 함께 이 산에 올라 내 어릴 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메모를 읽으며 유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유정은 당장 그 산을 보고 싶어졌어요. 오늘 당장 가보자. 서류에 적힌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가평에 도착해서 산 입구를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작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 송산 말씀이세요? 그 산이라면 이정산 회장님 산이죠. 혹시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물론이죠. 매년 오셨거든요. 특히 봄에 자주 오셨어요. 마을 이장이 말해줬어요. 무슨 일로 자주 오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산에 올라가서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 밤늦게까지 계시기도 하고, 이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항상 같은 날짜에 오셨어요. 1년에 한 번씩. 혹시 언제쯤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봄이었는데. 아, 맞다. 4월 15일이었어요. 정확히 기억해요. 유정은 깜짝 놀랐어요. 4월 15일은 자신의 생일이었거든요. 정말요? 매년 4월 15일에 오셨다고요? 네, 확실해요. 워낙 규칙적이셔서 저희가 다 알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유정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산 입구에 도착하니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길을 만드신 건가? 길을 따라 올라가니 중간중간 쉼터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아버지가 공을 들여 만든 곳이었어요. 산 정상에 올라가니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멀리 북한산도 보이고 아래로는 맑은 계곡이 흘렀습니다. 와, 정말 예쁜 곳이네. 도시에서 지친 마음이 절로 치유되는 기분이었어요. 정상에는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 작은 표석이 있었어요. 다가가서 보니 유정이를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더 작은 글씨로 따라 여기서 쉬어가거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표석 옆에는 작은 벤치도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앉아서 자신을 생각했을 그 자리였습니다. 유정은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버지가 매년 제 생일마다 여기 와서 저를 생각하셨다니. 벤치 밑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방수 처리가 된 플라스틱 상자였는데 열어보니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정아,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이 산을 찾아온 것이구나. 이 산은 아버지가 너를 생각하며 15년 동안 가꾼 곳이다. 매년 내 생일마다 여기 와서 밤새 술을 마시며 너를 그리워했다. 편지를 읽으며 유정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마을 할아버지 한 분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정산 회장님 따님이시죠?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회장님이 자랑을 많이 하셨거든요. 딸이 서울에서 사업해서 성공했다고. 그런데 여기 언제 올라오실지 궁금했어요. 할아버지의 말에 유정은 더욱 감동했어요. 혹시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뭘 하셨는지 아세요? 매년 와서 술 한 병씩 가져와서 밤새 마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딸 자랑만 하셨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던지.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작년에도 와서 내년에는 딸과 함께 와야겠다고 하셨는데 안타깝게 되셨네요.
유정은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 이 산에 오려고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 저 이제 왔어요. 늦었지만 왔어요. 유정은 소나무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자신만을 위해 15년 동안 가꾼 산을 발견한 유정은 며칠 동안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앉았던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셨어요? 유정은 소나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었다니. 너무 늦게 알게 된 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서울로 돌아온 유정은 큰 결심을 했어요. 이제 제가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 그 마음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정은 우선 자신이 진행 중이던 대형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했어요. 사장님, 갑자기 왜요? 투자금만 해도 수십억인데. 직원들이 놀라며 말렸지만 유정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유정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싶어요. 직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유정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유정은 아버지의 산 주변 땅을 추가로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이 일대를 전부 사서 특별한 곳으로 만들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회장님 따님이 갑자기 웬일이세요? 제가 여기에 자연휴양림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마음이 지친 사람들을 위한 치유센터도 함께요. 유정의 계획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마을에 좋은 시설이 들어서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유정은 산에 이름을 지었어요. 정산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온 거였어요. 아버지 이름을 따서 정산 자연휴양림으로 만들 거예요. 공사가 시작되자 유정은 매일 현장을 찾았어요. 아버지가 가꾼 등산로는 그대로 보존하고 정상의 소나무와 벤치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신 중간중간에 작은 휴게소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치유센터였어요. 유정은 가족 간의 오해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처럼 가족의 진짜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치유센터에는 심리상담사들과 가족치료 전문가들을 모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와 딸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진우가 찾아왔어요. 누나, 정말 이 일 계속할 거예요? 왜요? 너무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수익도 안 날 것 같고. 오빠, 모든 게 돈은 아니에요. 유정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 산을 제게 남겨주신 이유를 알겠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이런 시설로 어떻게 운영해요? 진우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유정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기업들과 연계해서 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예요. 그리고 가족 캠프 같은 것도 만들고요. 유정의 설명을 들은 진우는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정산 자연휴양림이 문을 열었어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아버지와 딸의 소통 캠프였습니다. 전국에서 아버지와 관계가 어색한 딸들이 찾아왔어요. 캠프 첫날 유정은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도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진실을 알게 됐죠. 아버지들은 표현이 서툴러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딸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실 거예요. 유정의 말에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건 편지 쓰기 시간이었어요. 참가자들에게 아버지께 하고 싶었던 말을 편지로 쓰게 했습니다. 평생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솔직하게 써보세요. 한 참가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도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유정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캠프 마지막 날에는 정상의 소나무 아래에서 마무리 행사를 했어요. 참가자들이 각자 아버지에 대한 감사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날 밤 유정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매년 자신을 그리워하며 앉았던 그 자리에서 말이죠.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저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후회하기 전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유정은 아버지에게 약속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유정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았고 그 마음에 보답할 길을 찾았으니까요. 아버지,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유정은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겠다고 말이에요. 정산 자연휴양림이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족 치유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유정은 매일 바쁘지만 보람찬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기쁨이 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진우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표정이 어둡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누나,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오빠? 유정이 놀라서 물어봤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제가 잘못 운영해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정은 차를 끓여주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진우는 아버지가 물려준 건설회사를 확장하려다가 큰 손실을 봤다고 했습니다.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부도가 날 위기에 처했어요. 얼마나 큰 손실인데요? 거의 다 날렸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제가 몇 달 만에. 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유정은 진우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평생 자신을 질투했던 오빠였지만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빠,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말해주세요.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했는데 인허가가 안 나면서 모든 게 꼬였어요. 은행 대출도 못 갚겠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그럼 집도 담보로 잡혔어요. 다음 달까지 돈을 못 구하면 경매에 넘어가요. 진우의 말에 유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살던 집까지 잃게 될 상황이었거든요. 누나, 저 정말 바보였어요. 아버지가 차근차근 쌓아 올린 회사를 제가 망쳤어요. 진우는 자책하며 계속 울었어요. 이제 와서 누나한테 도움 청하는 것도 염치 없지만 유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진우를 도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오빠였지만 그래도 가족이었거든요. 오빠,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유정이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네, 정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우는 계속 고백했어요.
아버지가 누나한테 남겨주시려던 것들도 제가 다 막았어요. 누나 성공하는 게 질투나서 정말 미안해요. 그럼 아버지가 저에게 뭘 남겨주시려 했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사실 아버지가 누나 명의로 적금도 넣어두셨고 부동산도 몇 개 준비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반대해서 유정은 더 놀랐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그런 준비까지 하셨다니. 그럼 그것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다 제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써버렸어요. 진우의 고백에 유정은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것들을 진우가 마음대로 써버린 거였습니다. 오빠,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돌려드리고 싶어도 이제 방법이 없어요. 진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누나, 제발 도와주세요. 저 혼자 죽는 건 상관없는데 직원들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요. 유정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진우를 도와준다면 자신의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거든요. 정산 휴양림도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오빠, 제가 도와준다면 조건이 있어요. 유정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무엇이든 하겠어요. 앞으로는 절대 저를 질투하거나 방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오빠가 어떻게 방해했는지 말이에요. 유정의 조건에 진우는 망설였어요. 힘들겠지만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야 오빠도 진짜 반성하는 거죠. 유정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겠어요. 하지만 유정의 마지막 말이 진우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런데 오빠, 저는 오빠 회사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누나, 대신 오빠가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은 드릴게요. 회사를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아버지 회사를 망친 책임은 져야죠. 그게 진짜 반성하는 거예요. 유정의 단호한 말에 진우는 절망했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도와드릴게요. 제가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정산 휴양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유정은 냉정하지만 따뜻한 마음도 보여줬어요. 누나, 정말 냉정하네요. 진우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오빠,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평생 겪어온 일이기도 하고요. 유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 시작한다면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단 제 조건을 지키셔야 해요. 유정의 말에 진우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누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니까요. 진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누나,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유정은 진우가 떠나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진실이 밝혀지고 진우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니까요. 진우와의 대화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정산 자연휴양림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가족 치유의 명소가 되었어요. 매주 수십 가족이 찾아와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정은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모습을 보며 깊은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모, 저희 아버지랑 같이 산에 올라가도 돼요? 10살 정도 된 아이가 유정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 캠프 참가자였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아버지 손 꼭 잡고 가야 해. 유정은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자신이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이 아이들은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제가 이런 모습 보시면 기뻐하실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정산 휴양림 개관 2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전국에서 온 참가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작은 축제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행사 준비를 하던 중 진우가 나타났어요.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수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한결 겸손해 보였어요. 누나, 축하해요. 오빠 어떻게 왔어요? 누나 축제 소식을 들었거든요. 축하 인사도 드리고 사과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진우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우는 회사 부도 후 마을에서 작은 민박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화려했던 과거는 내려놓고 소박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지만 마음은 편해요. 처음으로 제 힘으로 벌어먹고 사니까요. 그래도 많이 달라지셨네요. 유정이 진우를 보며 말했어요. 예전에 교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가 냉정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축제가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동안 정산 휴양림을 다녀간 가족들도 왔고 마을 주민들도 함께 했습니다. 유정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산 자연휴양림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어요. 이곳은 제 아버지가 저를 위해 남겨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진짜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유정의 고백에 사람들이 조용히 경청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저를 지켜보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산에서 매년 제 생일마다 저를 그리워하셨습니다. 유정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을 아버지와 딸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박수 소리가 울렸고 유정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유정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어요. 오랜만에 혼자 가는 길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앉았어요. 아버지, 잘 지내고 계세요? 오늘 정산 휴양림 2주년 행사가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셨어요. 유정은 아버지에게 근황을 전했어요. 아버지가 주신 이 선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빠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대로 반성하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유정은 진우의 변화된 모습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이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유정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묘비 뒷면의 글귀가 다시 한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 딸 유정아, 내 눈에는 내가 가장 큰 자랑이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아버지 자랑하는 딸이 됐을까요? 유정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물어봤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또다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유정은 묘비에 새로운 글귀가 하나 더 새겨진 것을 발견했어요. 나의 딸 유정에게, 너는 나의 봄이었다. 언제 새겨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새로운 글귀였어요. 이상해. 누가 새긴 거지? 유정이 의아해하며 주변을 둘러보니 멀리서 진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오빠, 혹시 이 글귀 새긴 거예요? 네, 누나. 지난달에 새겼어요. 진우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장에서 찾은 문장이에요. 아버지가 누나에 대해 쓰신 마지막 일기였거든요. 정말요? 유정은 감동했어요. 진우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서 새겨준 거였습니다. 누나,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아버지와 누나 사이를 방해해서. 이제 됐어요, 오빠. 다 지난 일이에요. 유정은 진우를 용서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두 남매는 나란히 묘비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우리 이제 진짜 화목한 남매가 될게요. 유정이 말하자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앞으로는 누나를 잘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유정과 진우는 함께 정산에 올랐어요. 정상의 소나무 아래에서 아버지를 그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누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리워하셨을까? 진우가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 마음을. 유정은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도 알겠고요. 앞으로도 이곳에서 많은 가족들이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유정의 말에 진우가 동의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누나. 그렇게 유정과 진우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산 자연휴양림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치유를 선사하는 특별한 곳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한 줄 메시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고 계실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